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법률교실의 정원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심지어 관리사무소장님들도 그 개념이 익숙지도 않을 뿐더러 개념이 잘 잡혀 있는 분을 실제로 만나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그 일선에서는 되게 헷갈리는 그런 개념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이제 포괄적인 개념인데 우리가 몇 호, 몇 호, 몇 동 이렇게 구분지어서 소유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아파트 형태처럼 할 수 있는 그 모든 건물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법보다는 집합건물법이 좀 더 포괄적인 부분이고, 집합건물 중에서 특별히 이 우리나라 그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하는 공동주택을 따로 이제 규정을 한 법이 공동주택 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헷갈리는 것은 이 공동주택 관리법을 적용받는 단지가 있고 집합건물법을 적용하는 단지가 있는데, 일단 공동주택법은 150세대 이상 지어진 단지의 아파트 경우에는 대다수 이제 공동주택법을 적용을 하고요. 150세대 미만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의무 관리 대상 단지라고 해서 집합건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우선은 공동주택법상 관리 주체나 또 관리사무소장님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워낙 이제 그 대중화된, 쉽게 말해서 많이 알고 있는 단체이지만,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나 관리인, 관리위원회 같은 어떤 개념은 실질적으로 그 실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인이 아니고서는 접할 일이 잘 없고, 또 실제로 그 집합건물법상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개념 자체를 접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렇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은 뭐 혼용해서 쓰는 쓰는 게 사실상 맞고, 또 크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관리를 하는 관리사무소장님이나 또 입주자 대표를 맡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개념을 명확하게 숙지하고 계셔야만이 관리 업무나 그리고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자리에서 책임을 또 다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경우에는 관리단이 뭐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단체를 보통 구성이 되려면 우리가 뭐 단체를 구성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단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상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당연하게 이제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당연하게 설립되는 단체라 해서 당연 설립 단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관리단의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는 어떤 조직이구나 이렇게 단체를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 관리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단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관리인입니다. 이 명칭 때문에 이 관리사무소장님하고 관리인하고 굉장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차이점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의 경우에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임을 되거나 아니면 관리위원회 의결로 선임이 되는 일종의 관리단의 대표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소유자로 구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관리단의 책임이나 의무 등이 굉장히 막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적 책임도 따르거든요. 그래서 꼭 구분 소유자, 그러니까 주인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에 반해 관리사무소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인이 보통 소유자가 대표자가 되면은 그 소유자는 보통은 별도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업무를 실질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관리사무소장인 거죠. 그래서 실무를 이제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정리하자면은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은 다른 개념이고 또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게, 집합건물법상 또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상으로는 의무기관, 그러니까 당연기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설립되는 기관은 아니고, 관리단의 집회 또는 관리단 그 규정을 통해서 임의기관으로서 이제 생기는 건데, 이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으로서 규정이 되는 순간 의결기관이 되고, 또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하기 힘든, 그러니까 매번 관리단 집회를 이제 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집회의 어떤 권한의 일부를 관리위원회가 이제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또 이 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오로지 소유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또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리위원회는 보통 규정을 하게 되면 이제 관리위원회 구성원이 위원이 있고 또 위원장, 그러니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이 되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입주자 대표 또는 회장으로 이제 불리면서 단지의 이제 대표자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앞서 말씀드렸던 관리단의 대표자가 관리인이고 관리위원회의 대표자, 그러니까 장이 이제 위원장인데 누가 그러면 소위 말해서 대빵이 되느냐, 누가 이 단지의 최고 책임자냐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 관리 규약으로서 관리인의 대표권을 제한하게 되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표권 행사하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 단지, 이 건물의 대표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태생이 임의기구이기 때문에 재판상의 어떤 행위라든지 또 실질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의 관리인이 대표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관리인도 뽑고 또 위원장도 뽑고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가 2명이 생기는 상황이 생기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은 관리인의 역할과 관리위원장의 역할이 뭐 서로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상호 기구이긴 하겠지만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는 추진력을 잃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을 겸직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대표권 행사와 또 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또 감독, 지시하는 역할로 이렇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만 두고 관리위원회를 굳이 이제 설치하지 않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관리위원회를 두게 되면 이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대표권을 행사하게 하고 관리인은 대표권을 제한하되 실질적으로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관리인이 관리사무소장을 또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인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만약 관리인을 이제 그 자치관리 형태로 소위 하지 않는다면은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주택관리업자를 관리인으로 이제 선정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관리위원회에서 다 관리인을 선임하고 해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리인의 행포도 저지할 수 있고 또 그 관리위원회가 실질적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그 상응하는 기구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집합건물법상 관리인과 공동주택관리법상 관리주체가 그나마 상응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차이점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뽑힐 수가 있지만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는 자치관리란 말은 쉽게 말해서 전문 위탁관리업자 대신에 실질적으로 주민이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을 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직접 이제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될 수 있고,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주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상으로는 소유자가 되진 않고 그 주택관리사를 갖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님이나 아니면 그 전문주택관리업자가 이제 관리주체가 되는 거죠. 당연히 관리주체가 됨으로 동시에 관리 업무에 관한 책임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많이 알고 있는 관리사무소장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대다수 이제 위탁관리의 경우에 관리사무소장을 말하고요. 그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선임한 주택관리사를 말하고 실질적인 관리 실무를 책임지는 자죠. 그래서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사무소장님과 그 유사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그 좀 궁금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입주자 대표회의인데요.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법상 단체의 지위를 갖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목표, 뭐 주거 환경 개선에 이바지한다든지 이런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있는 그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공법상 단체의 지위를 갖고요. 그런데 이제 그 공동주택의 그 또 입주자를 대표함으로써 또 의사 결정을 하는 자치의결기구의 역할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단의 임의기관에 불과할 뿐이고
대신에 뭐 의결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관리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러면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이제 입주자 대표회장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를 대표하는 또 대표 기관이면서도 의결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는 말씀드렸다시피 공주법에 관리단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처럼 관리 업무에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의결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그 재판상 행위라든지 또 당사자 능력도 인정이 된다고 재판상 하고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관리 주체도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물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 어떤 소송적인 면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회장으로 재판상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 경우에는 이미 기관에, 그러니까 관리단의 내부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상 행위, 당사자의 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대다수 이제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상당히 이제 대응하면서 비교를 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하니까. 그런데 명확하게 이게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뭐 유사하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목표하는 바나 법령에 대한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다만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특히 집합건물법 같은 경우에는 관리인과 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충돌 문제나, 그리고 관리인과 관리사무소장의 개념이 혼동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고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인 관리 업무, 그리고 또 그 견제와 감시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또 그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어떤 게 좋다라는 개념도 사실 없고요. 우선은 명확하게 공동주택법상 이 공동주택법 단지, 그러니까 해당하는 단지에 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또 그 외에는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단지의 상황에 맞게끔 주어진 그 기구에 맞게끔 이제 하시되,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심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업무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댓글이나 또 별도의 그 채널을 통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